어떤 연구 윤리는 어떤 측면으로 나눠서 지금 살펴볼 수 있냐면 연구 대상과 관련된 윤리 문제가 있고요. 또 보세요. 연구 과정과 결과 활용 단계에서의 윤리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부할 때 맨날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요. 크게, 좁게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역시요.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밑줄 긋고 훅 넘어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내용들이 체계화돼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시 보면 연구 윤리는 연구 대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연구 과정과 결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연구 대상과 관련해서는 연구 대상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밀그램의 복종 연구를 얘기했었죠. 물론 이 밀그램이라는 학자 복종 연구의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 존중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주 출제되거든요. 연구 윤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 대상과 관련해서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선지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우 잘 골라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매우 많이 나옵니다. 사례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도 사례가 나오고 이 사례와 적합한 선지를 골라라 해서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내지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 이런 선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건데 연구 윤리에서 연구 대상과 관련해서 자발적 참여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데 이 내용을 사례와 함께 얘기해 드릴게요. 그 신약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약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거액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을 일주일에 하나씩 먹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병원을 계속 방문해서 일지를 기록하는 게 연구 대상자가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뭘 안 했냐면 이 약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사례가 바로 연구 대상과 관련해서 자발적 참여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의 효능을 알아본다면서 거액을 약속하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참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볼게요. 또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또 예를 들겠습니다. 찻집 연구.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연구인데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찻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찻집이 아닙니다. 이 연구자가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장소를 찻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는 찻집이 아니고요. 찻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떤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그 연구가 찻집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자가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그 은밀한 장소를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동성애자들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를 드나들다가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차를 타고 차를 주차해 놓고 그 찻집으로 오는데 찻집은 찻집이 아닙니다. 거기로 오는데 딱 보니까 주차한 차 보니까 차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 번호를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도로교통국에 다니는 자기 친구한테 차 번호를 주면서 이 사람의 주소를 알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마치 다른 연구를 하는 것처럼 똑똑똑 누구네 집이신가요? 저는 어느 대학에서 뭘 공부하고 있는 어떤 연구자인데요. 뭐 도시생활을 하는 어떤 도시생활에 대한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설문조사를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와 관련이 있죠? 사생활 보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연구자는요, 대단히 위험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 그 사람이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가정에서는 아주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에서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주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그 연구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이 사람들, 이 동성애자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찻집 연구를 시행했을 당시에 이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연구 대상과 관련된 윤리 문제, 인권 문제 꼭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그 연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 활용에서의 윤리 문제. 여기 첫 번째 이거는 연구 과정에서의 문제예요. 연구 과정에서 당연히 자료를 조작하면 안 되고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도 안 되죠. 기출에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학교 기숙사의 생활 모습을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학교 기숙사의 생활 모습을 막 연구해봤더니 실상은 막 규칙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음주 행태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러다가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 뺐습니다. 자료 조작이죠. 그리고 우리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그 일상을 미화했어요. 결과 왜곡이죠. 이런 것도 바로 연구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 문제입니다. 또 하나 가운데 보시면요. 타인의 연구를 도용한다. 우리 정치인들 검증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연구 논문을 보고 베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윤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구를 도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요. 또한 연구 결과 활용에서는 연구 결과가 반인륜적, 비민주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뭐 있었냐면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있어요.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자는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열등한 유전자는 계속 없애는 방향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대략적으로. 물론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우생학의 연구 결과를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나치가 우생학에 따르면 우수한 유전자가 있고 열등한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면 열등한 유전자는 없애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냅니다. 살 가치가 없는 생명 제거에 관한 법률. 이 세상 어떤 생명이 살 가치가 없을까요? 어떤 인간이 살 가치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가 판단할까요? 그런데 아주 과감하게도 우생학에 근거하여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은 제거할 수 있다라는 법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 목적에 악용이 된 거죠.